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유소에 들러 가득 주유를 하고 그 한 번으로 무려 1000km를 달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연료가 남는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 차 한 대를 굴리는데 들어가는 연간 자동차세가 단 28,500원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매년 내고 있는 세금, 고지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체감적으로 얼마나 큰지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동차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주말 여행, 출퇴근길, 아이들 등하교까지 삶의 절반 이상을 함께하는 생활 필수품이죠. 그만큼 유지비는 곧 생활비와 직결됩니다. 휘발유, 경유, 자동차세, 보험료, 이 네 가지가 가계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 같은 국산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사랑받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익숙하고 믿을 수 있고 고장이 적다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갈증은 비용 절감입니다. 이 차가 나한테 얼마만큼 이득을 줄 수 있는가? 브랜드 로고보다 숫자에 더 민감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숫자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번 주유로 1000km, 1500km, 심지어 2000km까지 달리는 차들, 연간 세금이 커피 한 달치 가격밖에 안 되는 차, 리터당 21km라는 마치 오토바이를 연상시키는 연비를 보여주는 SUV. 이 차들이 과연 실제 생활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차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네 가지입니다. 가족의 대표주자 카니발, 연비 괴물이라 불리는 르노, 세금 혜택으로 주목받는 쌍용, 그리고 괴물 같은 스펙으로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는 체리 티고9. 각각의 차가 보여주는 수치들은 단순한 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숫자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차를 타야 할까? 익숙함을 선택할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에 베팅할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주유 한 번으로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사실 이름만 들어도 아빠들의 로망, 엄마들의 필수품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모델이죠. 아이 셋을 태우든 부모님을 모시든 짐을 가득 싣든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패밀리 SUV.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옵션 조금만 넣어도 5천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월급으로는 손이 잘 안 닿는 숫자라 나와는 상관없는 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월 납입 구조, 흔히 말하는 자동차 구독 리스 시스템 덕분이죠. 보증금 500만 원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월 80만 원씩만 내고 차를 내 차처럼 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을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처럼 차도 월세로 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목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매달 내는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계부 관리가 쉽다는 점입니다. 이제 유지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진짜 힘은 바로 기름값 절감입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드가 자주 개입하면서 예전 같으면 신호마다 엔진이 돌던 구간에서도 거의 기름을 쓰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결국 주유소를 덜 가는 경험이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평일 저녁 퇴근길에 주유소 또 가야 하네 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또 다른 장점은 공간 활용성입니다. 7인승, 9인승으로 나뉘어 가족 단위 여행은 물론이고 요즘 인기인 차박 캠핑까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뛰어놀아도 여유 있는 실내 공간, 트렁크에 캠핑 장비를 가득 싣고도 남는 적재력. 차가 크다는 말이 불편함이 아니라 여유로 다가오는 순간, 그 만족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차를 몰다 보면 비싸다는 인식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매달 고정비처럼 나가는 80만 원, 줄어든 주유비, 그리고 주말마다 누리는 가족과의 여유로운 공간,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생활이 훨씬 편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기아와의 비교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SUV들이 있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처럼 가족 친화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모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오면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생활 편애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 생활 속 체감이야말로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제 르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르노 하면 보통 프랑스 감성, 독특한 디자인, 유럽풍 감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르노가 우리를 놀라게 한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비입니다. 리터당 21km.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2000지 SUV라면 리터당 10km만 나와도 효율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산 중형 SUV도 실제 연비는 812km 수준이 흔하죠. 그런데 르노는 무려 21km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2배 차이입니다. 그 결과 한번 주유하면 1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 3번 하고도 주유 게이지가 여유 있게 남습니다. 이건 장거리 출장, 전국 일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수치입니다. 주유소에 들를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동차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유비를 생활비로 환산해보면 충격적입니다. 월 주유비가 전기요금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월 15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리터당 10km 차량은 월 150m를 태워야 하고 리터당 1700원 기준으로 25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리터당 21km 차량은 같은 거리를 가는데 절반도 안 되는 70m면 충분합니다. 주유비가 12만 원대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즉 매달 10만 원 이상이 가계부에 남는 셈이죠. 커피값으로 치면 한 달 카페 40잔이 절약되는 효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체감입니다. 내 차가 오토바이 연비를 낸다.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차체 크기는 SUV인데 연비는 소형차 수준도 아닌 오토바이 수준이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치 숨겨둔 비자금이 생긴 듯한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전기차와의 비교입니다.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문제와 충전 시간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반면 르노는 주유 한 번으로 1500km를 달리니 사실상 충전 걱정이 없는 하이브리드의 끝판왕 같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연비 걱정 없는 SUV라는 타이틀은 지금까지는 전기차만 가능할 것 같았지만 르노가 그 공식을 깨버린 셈입니다. 결국 르노의 리터당 21k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생활의 여유, 가계부의 여유,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동시에 선물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지갑을 얼마나 가볍게 하느냐로 평가받는 시대, 그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르노입니다. 쌍용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쌍용의 무기는 화려한 첨단 기술도 눈을 사로잡는 미래형 디자인도 아닙니다. 쌍용이 내세운 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소비자의 지갑을 바로 건드리는 생활비입니다. 먼저 세금부터 보겠습니다. 연간 자동차세가 단 28,500원. 여러분, 이건 사실상 세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2달 마실 돈이면 1년치 자동차세가 끝나는 셈이죠. 국산차 오너라면 누구나 세금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큰 차는 100만 원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떠올려 보시면 이 28,500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세금만 저렴한 게 아닙니다. 연비도 준수합니다. 한 번 주유로 10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 기본이고 출퇴근, 주말 나들이, 장거리 여행까지도 기름 게이지 신경을 덜 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언제 또 주유소 가야 하지? 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 이게 바로 생활 속 체감 연비의 힘입니다. 쌍용차가 보여준 건 실속입니다. 최신형 디지털 계기판이나 자율주행 옵션처럼 눈길 끄는 기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매년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니 이거 진짜 알뜰하다 싶은 포인트를 제대로 찔러 넣은 겁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지갑 사정을 먼저 고려한 전략이죠. 현대기아와 비교해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비싼 돈 주고도 덜 타는 걸까? 브랜드 로고 하나 차이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점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쌍용차의 세금 28,500원, 주행거리 1000km,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쌍용은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체리 T99입니다. 이 차를 설명할 때 괴물이라는 단어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 번 주유로
무려 2000km를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 4번. 비행기도 아닌데 가능한 수치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죠.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숫자만 보고도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1000km만 들어도 놀랍습니다. 1500km라고 하면 이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2000km라니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메시지입니다. 연비라는 단어 하나로 소비자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힘. T99이 던진 이 숫자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력뿐 아니라 심리적 효과입니다. 1000km에서 2000km로 숫자가 2배가 뛰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좋다를 넘어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차는 그냥 SUV가 아니라 새로운 급을 만든 괴물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따라옵니다. 비슷한 크기와 옵션을 가진 국산 SUV와 비교했을 때 T99는 훨씬 더 저렴하거나 같은 가격이라면 훨씬 더 많은 걸 제공합니다. 연비와 가격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쥐고 있는 셈이죠. 현대기아가 아직 보여주지 못한 그림을 중국이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건 한국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50만 600km 수준에 만족해야 하지? T99는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자동차는 원래 이 정도라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이 정도는 돼야 차다라는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T99는 숫자의 게임을 넘어 심리적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차의 등장은 현대기아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소비자에게 진짜 얼마만큼의 효율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익숙한 브랜드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괴물에게 마음을 열 것인가? 오늘 소개한 차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숫자입니다. 한 번 주유 1000km, 1500km, 2000km, 연간 세금 28,500원, 리터당 21km. 이 숫자들은 단순히 재원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환산했을 때 우리의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팩트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소유의 상징이 아니라 생활비 절감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80만 원, 세금은 커피값, 주유비는 핸드폰 요금 수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차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이고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익숙해하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교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한 번 주유 2000km라는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물어보죠. 왜 우리는 여전히 500km, 600km에 만족하고 있는가? 결국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익숙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에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